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관광 국사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자, 3번이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노비라는 건 계급이 되겠죠. 계급이 출현하는 것은 언제 출현하느냐? 잉여 생산물이 나와서 어떤 부의 분배에 차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신석기가 맞는데요.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이거와 관련된 유물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죠. 신석기 시대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석기는 석기는 석기인데 간석기, 예, 뭐 돌 뭐뭐로 많이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뭐 돌칼 뭐 갈판하고 돌날 그다음에 뭐 돌뭐뭐뭐 이렇게 했고 농사가 처음 시작이 되죠. 벼농사는 한반도에서는 이제 청동기 때고 이때는 이제 조피 수수 같은 잡곡을 재배를 했고요. 자,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신석기를 대표하는 거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고조선은 청동기에 기반을 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되죠. 예, 그래서 기억 맞고 자, 중국 이제 전국 시대 춘추 시대 연나라가 있죠. 북경 지역에 예, 그래서 그 충돌했다. 그래서 BC 283년경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공을 해서 고조선을 침공을 해서 서방 2천리 정도를 상실했다. 그래서 원래 고조선의 그 영역이 주로 이제 유화 쪽이었는데 이쪽 대동강 유역 이쪽으로 중심부가 옮기게 됐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삼국에 대한 기록만 있지 고조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틀렸고 대신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실려져 있는 대표적인 것은 삼국유사 일연승려가 쓴 고려 원간석기 때 1281년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예, 역시 동시대 사람이죠. 1287년 충렬왕 때 대사자, 사자라고 불리는 관리를 두었다. 아니죠. 대사자, 사자는 이제 부여, 예, 부여에서 쓰던 그러한 관리 이름이 관직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습속을 가진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국마다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자, 원래 고대 국가들은 초기 국가들은 예, 부고 옥동삼, 부여 고려 옥조동의 삼한 뭐 이런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 고조선도 그렇고 재정 일치입니다. 근데 삼한만은 이제 재정 분리가 되는데 삼한의 군장은 뭐 신제, 읍차, 뭐 검내, 뭐 등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제사장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 라는 것이 바로 천군이 되겠고 이 사람이 관리하는 지역 구급을 우리는 그 지역을 별도로 뒀다고 그래서 소도라고 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범죄자가 들어가도 국가 권력이 잡아가지 못한 그런 신성한 곳이었죠. 예. 자, 그러면은 사만에 대한 설명인데 자, 사만 중에서도 마한, 진한, 마진, 변이 있는데 변한 후에 이제 가야가 되죠. 연맹체. 이 지역은 철을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역에서 화폐처럼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이제 초기 국가 중 다른 나라가 되겠죠.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요것은 동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읍군의 지배자를 읍근 선언했다. 이것은 동리에도 해당이 되고 바로 위에 옥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동리 옥조는 다른 이제 초기 국가들은 그래도 연맹체이지만 왕은 있었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군장 국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곡식이 있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렸다. 이게 왕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것은 부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부여는 또 상반되게 왕권이 이렇게 뭐 왕을 막 비판하고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또 순장이라는 또 왕권이 강한 그런 모습도 나온다는 것 좀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만은 뭐 거의 소도밖에 안 나오죠. 예, 그리고 변한 지역의 철, 예, 이렇게 되겠고요. 초기 국가들은 제천 행사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동해 무천, 옥조 빼고 다 있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네, 사만은 두 번이죠. 5월제하고 10월제,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저자와 역사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여기 선지에 보면은 고흥, 이문진, 그 다음에 거칠부, 신라의 거칠부라는 사람은 자, 삼국시대 때 역사서를 어,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각각 백제 고흥, 그다음에 고구려의 이문진, 예, 신라의 거칠부.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전성기 임금 대표적인 게 백제 근초공황 때의 고흥, 예, 고흥이 석이라는 것을 저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전성기죠. 그다음에 신라는 전성기가 바로 진흥왕이죠.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고흥이 석이고 이문진은 제왕궁기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그 고구려에서 있어져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전승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간추려서 신집 5권으로 편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문진이. 예. 제왕기는 뭐 좀 전에 얘기했었죠. 이 제왕기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상궁주사와 함께 그러한 역사시죠. 예, 시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승유가 충렬왕 때 저술했죠.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이냐 최치원이냐 요건데 김대문 최치원은 이제 신라 시대 때 통일 이후 유학자들이죠. 예. 그래서 김대문은 이제 화랑세기 또 화랑들의 그 기록이죠. 뭐 한산기 뭐 등등등등의 그러한 한산기는 이제 한산주 오늘날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 여기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랑세기하고 예.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화랑세기가 자 계림잡전 자 요것도 김대문의 저술이죠. 예, 계림잡전도 김대문의 저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치원이 이제 저술한 계림작전은 말 그대로 이제 신라가 계림이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경주 지역에 대한 뭐 잡다한 이야기 같아요. 최치원이 저술한 건 뭐가 있냐면 제왕 역대력이라는 뭐 역대 여러 왕들의 뭐 그런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제왕 역대력이라는 그러한 역사서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최치원은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유명하죠. 개원 필경이라든지 등등등등. 예, 이거는 이제 역사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삼국시대 신라의 정치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입니다. 지방에 방령, 군장 등을 파견했다. 자, 이거는 이제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백제는 수도를 오부, 지방을 5개 방으로 나눴죠. 그래서 거기에 지방에 이제 방령이라든지 군장 등을 파견했다는 게 돼 있고요. 뭐 참고로 고구려는 뭐 여기도 이제 오부족 연맹제죠. 오부로 돼 있죠. 지방이 뭐 욕살이라든지 큰 섬 쪽에 그거보다 좀 작은 단계는 뭐 처려근지 뭐 이런 것을 두었습니다. 신라는 이제 주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신라는 주 처음에는 이제 오주였다가 이제 신문왕 때 구주가 됐죠. 거기에 군주라는 것을 장관으로 뒀습니다. 이 군은 군인 군자예요. 지방 행정의 그 군자가 아니라 그래서 군사적 성격이 좀 강했다. 그러니까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은 틀렸고 제가 회의는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귀족 회의죠. 신라는 화백 회의가 있죠. 그다음에 백제는 정삼 회의라는 게 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집사부 이제 우리나라의 뭐 행정부에 해당할 수 있겠죠. 총괄하는 행정 업무를 정무를 분담 약 뭐 14개의 부를 뒀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3에서 14. 자, 대대로를 비롯한 10여 등급에 관련됐다. 이거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최고 이제 장관이 이제 대대로고 백제는 좌평제가 있죠. 내심 좌평이 이제 수상에 해당이 되겠고 신라는 이제 화백회의 의장인 이제 상대 등이 신라 상대 때는 뭐 수상 역할을 했다면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세지면서 집사부의 수장인 이제 시중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중시로도 뭐 바뀐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수상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가 신라 하대 때는 다시 또 상대 등이 또 왕권이 약해지면서 득세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집사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연표에서 가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국의 발전 과정인데 자 고구려가 백제 근초광의 침에 의해서 고구권왕이 전사하고 그 다음 소수림왕이 이제 때 이제 이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내정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불율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불교, 율령, 태학을 소수림왕 때 설립하고 뭐 수용하고 제정하고 합니다. 예. 자, 뭐뭐 나오고 신라가 율령을 선포했다. 자, 이건 버품왕이죠. 예, 버품왕. 예. 그다음에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이건 진덕여왕 때죠. 김준추가 당해 가서 이게 이제 654년이라 이제 648년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삼국을 골고루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자 신라가 대가야 마지막 가야인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이고 뭐 진흥왕이 어느 시대자 6세기라는 거 6세기 지법진 지증왕 버품왕 진흥왕 요 순서로 외워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562년인데 당연히 율령 반포가 버품왕이니까 버품왕 다음이 진흥왕 지법진 지증왕 버품왕 진흥왕
해당이 안 되죠.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장수왕의 남진전책 에 의해서 이제 5세기에 이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맞서서 신라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433년에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433년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성왕 때죠. 538년 백제 성왕 때인데, 예. 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렸고, 이거 맞는 내용이죠. 538년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진흥왕하고 성왕이 거의 비슷한 시대니까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를 격파했다. 살수제첩이 영영왕 때인 612년이죠. 7세기 초고 수 다음에 중국 왕조가 당나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꽤 까다로운 문제고 전체적으로 각 왕의 업적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것은 연대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일부 국사 강사, 한국사 강사들이 이건 필요 없다, 뭐 흐름으로만 외운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우면 외울수록 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왕의 재위 기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써놔요. 왕의 재위 기간을.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특히 요즘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버풍왕 때는 전기 가야 연명의 맹주였던 금관가야를 632년에 복속을 시킵니다. 그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7번 삼국시대 승려 원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원강 법사는 딱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뭐 제일 유명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화랑도의 계율인 세소고개를 제시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평왕 때 수나라의 에, 이제 그 자꾸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한 이후에 신라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자주 해와요. 그래서 좀 수나라가 좀 출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런 걸 이제 애걸한다 출사를 애걸한데도 걸사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7세기 초에 예, 7세기 초인지 하여튼 뭐 이분은 이제 진흥왕에서 진평왕 때까지 승려니까 요 두 가지 걸사표를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세소고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영주 부석사 등 화엄 10차를 건설했어요. 유명한 뭐 양양 낙산사 등 바로 진골 출신 의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왕족인 진골 출신이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죠. 이런 절들 건립, 당나라 유학도 갔다고요. 자, 쇼토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은 고구려 승려인 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해자스러우니까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스승이 되셨죠. 그다음에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통일신라기 8세기경 해초 스님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능검이라든지 뭐 거의 비슷해. 한능검을 토대로 해서 뭐 요즘은 많은 시험을 내는데 이 궁예하고 견훤 후백제 후고구려 할 때 궁예는 나올 게 뻔해요. 음, 뭐 광평성이라는 새로운 기구, 뭐 새로운 걸 좀 모색했나 봐요. 그다음에 견훤은 당시 5대 19국 분열기인데 중국의 후당 5월이라는 국가들하고
통교를 할 정도 국제 감각이 있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예. 견훤은 후백제니까 백제 영역과 관련된 것이고 국녀는 후고구려니까 예. 백제 영역은 관련이 없겠죠. 자, 백제 예. 바로 완산주 여기 전주를 도읍으로 삼았죠. 자, 그럼 국내는 도읍을 어디로 했느냐? 처음에는 송암, 개성 쪽에 했다가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철원을 철원 천도를 전후로 어떤 일이 있냐면 국호를 고구려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태봉으로 또 바꾸죠. 최종적으로는 911년 예, 철원은 이제 905년에 천도를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 예. 대동방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 태봉으로 또 바꾸죠. 그 다음에 뭐 옛날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승려 복장을 하고 애꾸 상태에서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내세웠죠. 관심법.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광평성 이거 중심의 새로운 관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은 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되겠고요. 견훤하면 후당 5월과 통교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발해의 통치지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중앙의 군사조직으로 서당 제도를 둔 것은 통일신라죠. 구서당, 십정. 중앙에는 9개의 서당, 지방은 십정인데 신라 통일신라기 때 지방 제도는 구주 5소경이에요. 핵심이 되는 구주는 여기다가 한 개의 정을 뒀는데 북쪽 한산주 오늘날 이제 황해도 경기도 북부 일대 여기에다가는 한 주를 더 뒀어요. 네, 그래서 십정이 된 것이고 기억이 맞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은 주, 군, 현이 중심이었다. 자, 발해 지방행정 조직이 주, 군, 우리가 이제 발해한 지방제도는 이제 5경, 15부, 62주. 그러니까 주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구서당 십정은 아니죠. 발해 군사 조직은 10위라는 중앙 군사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다 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일단 놔둬보고요. 일단 주라는 거는 맞아요. 인안, 대흥 등의 인안은 이제 발해 이대 무왕, 대흥 보력, 이거 문왕 대부분 왕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예, 이걸 이제 칭제, 황제라 칭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연호를 사용한 거. 연호를 사용한 건 맞고 이제 칭제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내세웠고 겉으로는 머리를 숙였죠. 예. 왜냐면 이제 당나라 뭐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당나라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맞는 내용이고 발해는 삼성육부 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세 가지이고 충인의 지혜신 이 육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당성이 최고 핵심 부위죠. 행정을 집행하는 곳인데 여기에 장관을 대내상이라서 국정을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겠고 자 지방 행정 조직으로 이제 주, 군, 현이라는 말은 이제 왜냐하면 발해는 이제 그 말갈족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이라는 건 농업 뭐 정착 그런 국가들에서 쓰는 그 최종 말단 행정 단위고 뭐 주까지는 맞겠지만 뭐 군현 이것까지는 직접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좋겠죠. 디귿, 니은은 확실히 맞고 기억은 다 빼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주까지는 맞지만 군현을 뒀는지는 어,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근데 추정컨대 현이란 단위는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유목 뭐 유목이라는 이제 농경보다는 이제 목축 뭐 이런 쪽이 많고 말갈족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 단위로. 예. 다음 10번 다음 제도를 제정 시기가 앞선 순으로 이렇게 나는 것은 역대 이제 토지지대한 거죠. 자, 역분전이라는 것은 자, 이건 이제 고려와 관련된 토지지대인데 940년 농공행상적인 성격으로 어,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토지를 주는데 농공행상일 뿐이에요. 공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그건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고 예,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라고 해서 자 전식과 제도가 고려의 핵심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분전, 임시적인 거, 그 다음에 전식과 제도, 즉 관리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 토지를 주는데 조선하고 고려는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고려가 조선하고 다른 점은 전지, 논밭 외에도 시지, 임야, 땔감 얻을 수 있는 임야, 산을 줬다는 것이죠.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대표적인 이제 관직에 대한 직역에 대한 수조권 토지죠. 물론 이제 과전법이 제시되는 것은 고려 멸망 1년 전인 1391년이에요. 공양왕 3년. 그리고 전시가는 경종 때인 976년 실시됐고요. 예. 그다음에 영정법은 이제 수치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이건 토지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세제도인데 조선 후기에 그 전세는 영정법, 그다음에 공납은 대동법, 그다음에 군역은 균역법 이렇게 개편이 되죠. 그래서 전세 영정법은 조선 전기 때는 세종 때 어,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풍년, 흉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일렬당 4에서 20도를 거뒀는데 영정법은 그걸 대폭 줄여서 일렬당 4, 옛날에 4도로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4에서 6도로 이제 개편이 됐죠. 6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20에서 4도면은 뭐 많을 때는 너무 많이 걷고 적을 때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최저선이로 거의 육박을 하게 고정시켜 버렸죠. 이게 이제 인조 때인 1635년에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역분전 전식과 순서니까 기역 디귿 그다음에 과전법 니은 영정법 기역 디귿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고려 성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성종이 아니라 이제 고려 성종인데 자,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승로라는 유학자의 육술품 출신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가를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교는 또한 교육을 신경 쓰죠. 자, 그래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 착취받겠죠. 교육을 신경 썼으니까 지방에도 어, 교육을 신경 썼죠. 그래서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와 관련돼서는 원래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연등회하고 팔간회 이런 것을 후녀 십조에서 아주 중요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유교적으로 볼 땐 이거는 문제도 많고 특히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나가요 너무. 그래서 이거를 연등회하고 연등회는 뭐 아예 없애지는 않고 이제 좀 규모를 줄이고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본래 그 종교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적 이념일 때 좀 이게 좀 잡스러워 보이죠.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종이라는 왕이 있죠. 예. 고란의 2차 침입 때와 관련된 사람인데 1018년 5도 양계 중심의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현종 때. 자, 그래서 전국을 5도와 일반 행정구역, 그다음에 국경지대 동북면하고 서북면 쪽에는 동계와 북계를 두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사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5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안찰사를 파견하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이제 파견했죠. 자, 그래서 이제 5도 양계 중심으로 이제 지방행정직을 정비한 사람은 고려 현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종 때는 어떠한 지방행정 조직을 했느냐?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10도에 절도사를 파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도 절도사제 고려 성종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현종 때 5도 양계에 4도부 8목 뭐 56, 뭐 지주 군장 제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부 사항까지 쫙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현종 때다 1018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고려 후기 농민 천민의 봉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무신 집권기 때 기강이 무너지면서 1170년에서 1270년까지죠. 농민 천민 붕괴가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자, 만적의 난, 신분차별, 이 사람 노비죠. 최충원의 산노비였던 신분차별에 항거하려 했다. 맞죠? 1198년.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 등이 붕괴. 이거는 이제 신라 말 진성여왕 때죠. 889년. 원종과 애노의 봉기는 신라말 그 농민들이 이중 수출을 합니다. 호족들도 걷고 중앙에서는 또 왜 조세 안 되냐 독촉을 하니까 드디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무신 집권기 대표적인 농민 천민 봉기 중에 이제 만적이 난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충남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형제에 난 이제 공주 명학소 향 부곡소는 천대받는 곳이죠. 특수행정구역. 그래서 이걸 회원하기 위해서 소에서 일반 군현 행정구역인 현으로 승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삼위와 효심은 경주 주변 지역인 청도, 울산 지역에서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1193년에 이제 봉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라 부흥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국사 전반부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